길었던 한파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낮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할 텐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7도를 보이고 있고 천안과 안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예년 수준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 산지로는 오전까지 약한 눈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전주 영하 4.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6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내륙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다. 아니 마라톤 만만하게 보셨구나. 그렇게 몇 년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 어느새 회장님 언제 오세요? 다 왔어요. 인생의 날개를 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투싼.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말하며 이미지에 집중할 때 처음의 지구 테라로 되돌리기 위해 무한한 플라스틱의 기술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다. 지구의 기적은 테라클의 기술로부터. 테라클, 지구부터 지킨다. 모든 것을 되돌릴 때까지 테라클. 17년 동안 아이오페 넘버원 크림. 슈퍼바이탈의 생명력이 내 피부에 저력으로.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지키는 게 어려워? 이렇게 쉬운데? 안전을 지키는 것도, 신뢰를 지키는 것도, 미래를 지키는 것도. 가스트론 감지기면 다 되는 일. 이게 가스트론의 지키는 기술. 안전을 완전하게. 가스트론.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이거 뭐지?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에 바삭한 어니언과 베이컨, BBQ 소스가 착!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쿼터 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제 제대로 바꾸세요. 영양 맞춤 기능성으로 몸에 좋은 유기농으로 반려동물 유산균까지. 인생 반려견을 위한 디테일한 고민의 시작.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성 담임교사의 얼굴을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업 도중 손가락 욕설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오히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무등록 학원과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 강습을 받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불법 강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불법 운전 연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예쁘게 바르는 것보다 묻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프로틴바. 단백질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5분 충분하네. 급한 출근길도 마음은 급하지 않은. 마중 나가지 못해도 마중 나간 것 못지 않고. 기다림은 있어도 이제 출발했나 봐. 걱정은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리한 이동이 가치 있는 순간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교권 침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교사가 오히려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인정할 정도로 반 학생들을 끔찍히 생각했다는 담임 교사.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살을 애는 듯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초등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소에도 되게 애들 생각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땐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저도 겪었고. 교권 침해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전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입니다. 처음으로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그는 아이들의 졸업을 앞둔 지난 12월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 몰래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여성의 노출 사진에 합성한 것. 사진 확보한 게 지금 이 사진 한 장이고 밝혀지지 않고 애들이 삭제한 사진은 엄청 많아요. 제가 좀 성적인 그런 사진에 좀 합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수치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심지어 이 손가락 욕까지 수십 차례.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사진 유포 및 손가락 욕을 주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먼저 사과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처를 취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요. 그러던 중 1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제가 교감 선생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사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될 거라고는.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경찰서에 3명이서 달려가서 신고를 해버리니까 일단 배신감이 많이 들었고. 이에 동료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날 다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겨서 실제로는 뭐 학교 측에서는 난감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2학기 마지막 끝날 때쯤 이렇게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교보위가 끝난 뒤 해당 사건들의 학부모들이 발걸음을 바삐 옮깁니다. 황급히 뒤따라가는 제작진. 어머님만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학생 측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말로는 하고 얘기는 저희는 하지만 끝내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교보위가 열리고 나면 통상 일주일 내외로 조치가 취해진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참담한 심정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로 이게 뭐 형사든 민사든 아니면 이런 교보위로 문제를 삼을 때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하면 이제 교사 측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합의나 뭐 취하 이런 좀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방어 수단으로 좀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전체 사례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고라든지 보복성 신고 이거에 대해서 공개나 현황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소송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든지 나중에 무혐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비단 학교뿐 아니라 돌봄센터 등 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훈육하던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지우기 힘든 흉터를 얻었다는 한 강사. 떠들고 또 발로 차고 떠들고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웃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계속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건 당일 한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훈육 차원에서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는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잡고 이제 복도로 데려간 거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선생님은 피나도 괜찮고 선생님은 안 아파 참을 수 있으니까 너가 이걸 물어서 네가 흥분이 가라앉히면 계속 물어.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뭐 마음만 좀 가라앉히면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달래주기밖에 안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마구 움직인 탓에 몸 곳곳에 꽤 깊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 학부모가 사과했고요. 자신은 오히려 괜찮다며 다독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 센터에서 부재중 전화가 6-7통이 온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께서 이제 월요일날 찾아오셔서 이제 CCTV를 보시고 항의하시고 112를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님이 아동학대 건으로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자기요? 이에 센터 측에서는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인 사건 당일 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혐의가 나왔대요. 구리시청도 무혐의, 북부청도 무혐의. 경찰 수사 결과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아동학대를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데요.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이나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요. 많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라서 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2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괴롭다고 합니다. 이런 일 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현행법상 타인을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한다거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라는 것이 워낙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가 난 진심으로 아동학대라고 믿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신고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학부모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가르쳤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는 교사들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아깝네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마약 중 하나인 대마를 합법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대마가 들어간 일명 대마 라떼를 먹어봤다는 후기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실제 대마가 들어간 라떼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마 라떼라는 것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저기 있네.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로 돼 있다. 대마 라떼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마 라떼를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대마가 들어간 걸까요? 이 대마가 진짜 대마예요, 지금? 네. 대마가 들어갔다는 대마 라떼 그 맛은 어떨지 직접 시음해 봤습니다. 국물 맛인데?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국물 라떼 같지만 비밀은 토핑에 있었습니다. 저희 대마 씨앗이죠. 아, 그래요? 이게 뭐 저기 이상은 없는 거죠? 이상 없습니다. 햄프시드라고 불리는 대마의 씨앗이 첨가된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햄프시드니까 이게 대마 씨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여기 대마 맥주가 있어요. 저렇게 줘도 되나요? 대마의 씨앗이 들어갔다고 해서 대마를 연상케 하는 대마 잎이나 심지어 대마를 뜻하는 은어까지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마란 이름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마케팅 모습이기도 하고 특이해서. 실제로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요. 거의 이것 때문에 좀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햄프시드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햄프시드는 원래 식용으로 먹도록 허가가 된 원료이거든요. 네, 이 햄프시드 자체는 허가된 식용이기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표기법이 혼동을 야기하는 상황. 햄프시드라고 써가지고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겠는데
대마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대마입을 그려둬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 마케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나쁜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라고 친숙하게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접하게 될까봐 그게 살짝 걱정이 되고. 마약이 요즘 막 너무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리우는 것도 뭐 마약 김밥에 뭐 마약 뭐에 막 일반화가 돼서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좀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사라지죠. 생활 속에 그냥 일반화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는 마약이란 수식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속 결과 실제로 20, 30대는 물론 10대로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계속되는 마약 마케팅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운데요. 마약이란 단어에 쉽게 노출돼서 낮아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식약처에서는 마약 연상식품과 광고에 대한 주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권고사항이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별도 조례로서 금지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식약처의 마약 단어 사용 제지 권고에 업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나와서 그 대마라는 그 이름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써야 되나?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걸 어길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하지만 저희 업주 입장에서는 좀 싫죠, 솔직히 말하면. 특히 마약 단어가 상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시 브랜드 자체의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에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 간판이 크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마약. 사람들이 여기는 건 마약 같다고 생각하고 와요. 그간 내세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고쳤게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약 180여 개의 점포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대전에서는 학교 근처 가게를 중점으로 마약 관련 상호와 광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마약이라는 상호를 지워달라는 편지를 업주에게 보낸 것인데요. 해당 업주는 현재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한 상황.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걸까요? 저희가 처음에 마약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제가 처음에 개업하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사장님 맛있는 음식을 이쁘고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편지가 왔을 때 진짜 정말 내가 이 어린이들보다 정말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마케팅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사실은 음식이나 제품에 마약이라고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경계심이 없었던 문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만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괜찮았다가 용인을 해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서부터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제 규제나 범칙금을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이 마련되고 나서 권고 다음에 이제 규제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아 유독 붐빈다는 이곳,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인데요. 새해 맞아서 운전면허 따러 왔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이라서 시간이 남아서 운전해서 막 바다도 보러 가고. 첫 운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초보 운전자들. 그런데 이런 초보 운전자들을 노리는 불법 운전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드라마 때문에 진짜 운전대 못 잡았거든요, 진짜. 계속 막 그 공포증 해가지고. 그냥 가는데 뒤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발목이 뭐 조각이 났죠. 다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상까지 망가졌다는 사람들. 불법 운전 연수의 위험성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면허 따가지고 면허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도로로 몰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수 같은 걸 좀 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은 역시 실전이죠. 도로 위로 나가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면허를 딴 이후에도 별도의 운전 연수를 받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요. 선택보다는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그럼 대부분 학원을 직접 찾아가서 연수를 받는 걸까요? 학원은 아닌 것 같고 전화로 다 엄마들 다 하니까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장롱면허인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 연수 받고 그다음에 하더라고요. 저렴하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인스타인가? 무슨 그런 거 나와 블로그나 이런 것들 막 쭉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보고 했었는데 거기는 직접 저 집에까지 와주고 근데 면허학원은 제가 가야 되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학원보다는 편리하고 저렴한 방문 연수가 대세라고요. 포털 사이트에 방문 운전 연수라고 검색해보니까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연수를 제공한다는 여성 전문 연수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1:1 맞춤형 연수를 진행 중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방문 운전 연수에 크게 만족했다는 후기 글도 넘쳐났는데요. 심지어 중고 플랫폼에서도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업체가 불법 업체라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면허 학원에 있는 노란 차량과 흰 트럭이 아닌 차량으로 하는 이런 유상 연수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불법 연수 업체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분. 저희 신랑이 또 그래요. 그 뭐 연수도 받아보라. 운전이 서투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찾았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쭉 검색하니까 그 도로연수닷컴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서툰 운전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찾았다는 한 운전 연수 업체. 넘치는 이용객들의 만족 후기에 주저할 거 없이 연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업체의 대표는 영상 플랫폼에서 구독자 10만 명 정도 거느린 운전 전문가였죠. 그런데 최근 이 업체의 대표는 올림픽대로 저속주행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었네요. 제가 먼저 계좌로 입금시키고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닷새에서 25만 원인가? 5일 동안 하신 거예요? 네, 5일 마지막 날에 그날에 가는 길에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연수 중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을 했는데 다가오던 버스와 추돌을 했다고요. 불법이라는 건 언제 아신 거예요? 또 사고 난 다음에 알았죠. 보험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고 이후 불법 연수업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와 강사 아무도 지지 않았다고요. 강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때 도로 연수 받던 예. 그 요즘 어떻게 하세요? 그때 사고 났지 않아요? 아니 그거 나는 신경 안 써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시냐고. 너무 속상해서 그래. 그때 선생님이 우회전은 하란 말 안 하기만 했어도. 끊으세요. 너무하네요. 이처럼 불법 운전 연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강습생이 100% 져야 하는 구조죠. 근데 뭐 제가 잘못이죠. 거기 뭐 연수를 받은 자체가 잘못인데. 미처 불법인지 모르고 연수업체를 이용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연수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성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업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문의해보니까 빠른 속도로 상담과 연수 강사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일정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강사의 연수 차량은 역시나 허가받은 연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중임을 밝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탄 제작진.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금액이 이렇게 쌀 수가 없죠.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들이나 다 비슷하시죠? 가르치는 건 사실. 코스만 계속 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코스만. 배우는 게 없으니까. 연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수강생들이. 불법 행위 중에도 너무나도 떳떳한 태도. 걸리거나 그럴 거 좀
무섭지 않으세요? 같은 불법이라고 하면? 수학여행도 같이 걸려요. 아 그래요? 그냥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탄 거 아니냐.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거의 할 말 없잖아요. 몰랐다? 모르는 게 어떻게 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신고를 뭐 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신고할 이유도 같이 그렇죠. 아니 이유는 없죠 이게. 단지 합법이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 방문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편리성을 느끼니까 또 그러는 거고. 그 틈새 잡으라도 얘네들이 좀 머리 쓴 거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강사에게 꼭 필요한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침 구인 중인 한 불법 연수업체에 구직 문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인재 채용 보고 한번 연락드렸거든요. 강사 경력이 있으세요? 강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해보신 적은 없고. 네네. 강사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따야 되는 거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게 없어도 돼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나 운전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일단 문자로 보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윙브레이크라고. 윙브레이크요? 발로 밟는 보조 브레이크보다 제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윙 브레이크는 강사들 사이에서 연수 봉이라고 통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죠. 이어 업체가 보내왔던 강사 주의사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거짓말로 일관하라는 내용과 고객에게 경력을 부풀려서 말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취재를 이어가던 중 듣게 된 아주 충격적인 소식. 제가 매뉴얼 보내드린 걸 한 30번, 50번 읽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요? 뒤에 강가에서 후진 연습하다가요. 방지턱에 딱 따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악셀달 밟았어요. 강사는 내렸고. 차가 강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요. 비가 운전하다 지가 죽었는데 누구 책임을 져요? 그리고 불법 연수업체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 3차선으로 그냥 진로 중이었거든요. 그냥 가는데 뒤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지난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승우 씨의 뒤를 갑작스럽게 덮쳤던 승용차. 승우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헬멧과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부서졌고 가해 차량의 범퍼 역시 내려앉은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수술을 3번 했죠. 발목이 뭐 조각이 났죠.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한 1, 2분 정도 제가 쓰러져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형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고. 불법으로 이제 연수를 하는 업체였는데 여성분이 운전을 한 걸로 사건 처리가 되면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니 남자분이 한 걸로 그냥 자기네들이 일단 그 현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불법 연수 차량과의 사고라서 운전자, 강사,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했고 판결이 나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일도 못하지. 소송 2년 넘게 걸리고 이러는 건데 가끔 이렇게 뉴스에 거 보면 어떤 사고 나면은 뭐 저런 걸로 목숨을 끊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고 아니야.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사실 저도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딱 당해보니까 죽겠다. 대체 왜 무고한 피해자만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소송도 엄청 길어지고 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될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불법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제도를 선진국식으로 제대로만 정립을 했으면 아마 이런 사설기관 같은 게 불법으로 성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대로 합법적인 기관, 조건을 갖춘 기관, 또 교육자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이런 데의 조건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보신 것처럼 강사가 직접 수강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이 방문 운전 연수는 대부분이 무등록 불법 업체입니다. 네. 때문에 연수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게다가 과실 책임도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하는 만큼 안전하고도 합법적인 운전 연수 학원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초부터 북극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송희진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희진 씨 지금 어디 계신 거죠? 뜨거. 네, 생중계로 전해드리는 송희진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영하의 기온으로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이곳은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자, 바로 숯가마에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저 안에 빨간 불빛 보이시죠? 야, 이게 전통 방식 그대로 숯을 만드는 가마인데 지금 이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져서 얼굴이 뜨거워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 동안 불을 나무로 통나무로 태운 다음에 네. 숯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빼는 거는 숯이 되는 거고 숯을 다 빼고 나면 저희 이제 다음 날 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가마가 되는 거죠. 뜨거운데 지금 몇 도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1200도 정도 되고요. 내일 손님들이 들어가실 때는 500도, 400도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 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뜨겁기는 한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주 찾아오세요. 공기라 괜찮은 거죠, 500도여도?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뜨거워하시는데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기고 계세요. 저는 좀 많이 뜨겁습니다. 이 지금 불을 쬐기 위해서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기 어르신 아까 일찍 와 계시던데 몇 시에 오신 거예요? 5시에요. 새벽 5시요? 네. 아니 왜요? 그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거 불 빼는 거 보려고. 아, 이게 좋아서. 네. 여기 분도 일찍 보셨는데 네. 보니까 어떠세요? 예, 너무 좋죠. 눈에도 좋고, 예, 이게 바로 불멍수멍인데 피부도 너무 좋고요. 피로도 쫙 풀리고, 예, 너무 피부 좋으세요? 네, 좋아요. 매끌매끌 너무 좋아요. 피로도 쫙 풀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김이 지금 여기서 모락모락 나는데 이렇게 땀 흘리면 어떠세요? 이게 불멍, 물멍 아시죠? 이게 바로 순멍이고요. 힐링되고 몸이 너무 가뿐해져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몸에서 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가벼워져요. 야, 이렇게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을 쬐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맛있는 먹거리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와, 지금 고기도 굽고 새우에 가래떡에 이거 아침 식사인가요? 네? 아침 식사예요? 예. 지금 보니 여기 어르신 맛있습니다. 지금 땀을 엄청 흘리고 계세요. 숯가마 찜질하고 이 먹는 고기 먹으러 일부러 왔습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지금 엄청 상쾌합니다. 좋고요. 이 좋아요. 숯가마에 찜질하고 네. 나와도 고기 먹는 이 맛은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이 네. 맛이 오는 거죠. 눈이 좀 맵긴 하지만 좋습니다. 네. 눈이 정말 맵네요. 네, 다행히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많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겨울을 재미나게 건강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뜨거운 현장에서 생중계를 전해드린 손희진이었습니다. 방학에도 입시 전쟁은 계속된다.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살벌한 현장.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통틀어서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학년. 가장 다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말이에요. 3년의 생활을 시작하는 계획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비 고1의 겨울방학은 매우 중요하다. 자, 예비 고1을 지금부터 주목! 통합 50년 경력의 베테랑 교육 전문가들과 국내 최고 명문대생들이 모여 방학 공부 전략을 전격 해부합니다. 이제는 실전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겨울방학 때 이것까지는 하자. 무엇이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방해 공작! 지금 시작합니다. 긴 기간 동안 오롯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3 겨울방학이 이제 유일하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진검승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필승 전략, 진검승부를 준비하라.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텐을 고등학교 생활에 터뜨리냐 터뜨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3년의 운명을 좌우할 첫 관문은 바로 3월 첫 모의고사. 사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고1,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오죽하면 첫 성적으로 승패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아요. 정말 상전벽해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하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에서 이미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긴 합니다만 중학교 기본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문제의 유형이 학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의 유형이다. 문제가 대체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지금부터 전격 분석 들어갑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하게 물어봐요. 보기에서. 자, 이제 고등학교 3월 학평 학력평가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문제도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맞는데 더 복잡한 지문과 어려운 수식 등장. 그렇다면 공부로 이름 좀 날렸다는 예비 고1 학생,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중학교 문제부터 도전. 역시나 막힘 없습니다. 30초 만에 깔끔하게 클리어. 그럼 고등학교 첫 시험 문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5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문제. 그래도 생각보단 수월한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한 풀이 잘 풀고 있는 거겠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머리가 너무... 지금쯤 답이 나와야 할 시간인데도 어째 감감무소식.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풀이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봅니다. 과연 답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 만에 찾아낸 답은 9분의 20. 나 틀린 것 같아. 과연 정답은? 맞아요. 오, 일단 답은 맞췄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함수의 특성뿐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기울기나 이차항의 개수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가장 많이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1학년, 2학년 때 배웠다. 그 소화내는 과정, 기억해야 되는 과정들을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평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부터 보면 지문을 읽는 동시에 보기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반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일단 길이부터 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도 아니고요. 단어도 아주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쭉 읽어봐도 한글로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빈칸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등생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도 사실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글을 이루고 있는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나 방향이 중학교 때랑은 영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경험하고 나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반영 방법은 정말 많이 달라요. 중학교는 절대평가 방식인데다 등급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9단계로 가요. 9단계.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인데다 9개 등급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어 A 맞는 비율이 한 40%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아두면 4등급이 40%까지잖아요. 4등급이 40%까지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A 맞았던 학생이 4등급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조금 덮는 경향들이 생기게 돼요. 결국 고등학교 3년 내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기세 측면에서 보면은 3년 전체 좌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한 80%에서 85% 수준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성적을 상승시키는 학생의 비율은 극히 낮아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당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 일단 첫 시험을 무조건 잘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 예비 고1에게 꼭 필요한 공부 비법 대방출.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먼저 수학입니다. 학원 강사들이든 인강 강사들이든 그 강사가 설명할 때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쉽게 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면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 이 아이디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진 않아요. 자기 공부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문제를 푼 문제들 가운데서 틀린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럼 그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가면 돼요.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될 1번은 무조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휘가 딸려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루에 30단어에서 50단어 정도의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 더. 모의고사 형태 똑같은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자신감은 중학교 때 어떤 학업 역량이 떨어졌든 좋았든 내적 동기 유발이 분명히 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반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스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간 재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과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공부 시간 자체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언제냐면 잠시 뒤에 알려드립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오늘의 티타임이 기대되는 건 백도 씨의 깊이가 좋아서, 깔끔한 물맛이 좋아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영화 보면서 일하는데 심지어 깜빡했는데도 충전 중. 빨리 오셨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공부 시간 자체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언제냐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이른바 순공 시간을 꼭 확보하라는 것. 순수한 공부 시간 6시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영어 2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는 정말 완벽하다. 그러면 영어 1시간 하세요. 영어 1시간 하고 국어, 수학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죠. 학원 선생님, 인강 선생님 수업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학 문제 직접 풀어보고 영어 단어 직접 쓰고 국어 문법 문제 풀어보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자. 예, 말씀 강조드립니다. 혼자 시작하다 보면은 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꾸준히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듯이 방학에도 시간대마다 지켜야 할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순공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그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진짜 공부고,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주 예비 고1을 위한 방해 공작. 머릿속에 밑줄 쫙 긋고 별표 5개도 팍팍. 그 시간이 그때는 놀고 싶을 수 있고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올라가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막상 입학하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때 좀만 더 할 걸. 아, 그때 이것도 할 걸. 이런 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가야만 한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OTT 드라마 정주행 방학이라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게임 같은 것들 SNS 확실히 줄여야 되는데 저는 플랫폼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부 작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 베테랑 교육 전문가들과 또 명문대생들이 핵심 전략만 탁탁 짚어주니까 정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비 고일이 아닌데도 엄청 집중해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고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맞춤형 공부법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입시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 놓쳐선 안 될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특별하게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여 이곳으로 모여라. 최근 SNS상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컨셉의 사진들. 그중에서도 색다른 매력으로 사랑받는 이색 사진관을 찾았는데요. 이른바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다는 한 사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 오늘 여기 만삭 촬영하러 왔어요. 만삭 촬영이요? 네네. 아름다운 D라인이 돋보이는 만삭 촬영.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남들과는 다르게 이 순간을 기록할 예정이라는데요. 전문가의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 완료. 기대 반 설렘 반 안고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그런데 소정 씨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화려한 조명 아래 자리하고 있는 초대형 수조인데요.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스케일. 다들 예상하셨을까요? 오늘의 맞습니다. 수중 촬영이 컨셉입니다. 물속에서 찍는 사진이라니. 생각보다 수조가 커서 조금 놀랐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팔을 많이 사용할 거에 매달려가지고 그런데 안전에는 문제가 물이고 있겠죠? 또 산모님이시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사고 없이 잘 촬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준 후 드디어 시작되는 수중 촬영. 입술에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양팔 움직여보고 턱 들어보고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하긴 했는데 자세가 조금 어정쩡한 것 같은데요. 허리를 좀 많이 꺾으셨어. 이 정도까지 꺾을 필요는 없으세요? 잘하셨어 근데? 안전요원의 리드에 따라 한 번 더 입수. 물 밖에서라면 부담이 됐을 자세도 물속 부력으로 인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동양화 한 폭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좋았어요. 잘하셨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산모님 처음 하시는 분인데 잘하고 계세요. 만삭 촬영을 수중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독특하게 남기기 위해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한 15,00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쉽죠. 두 번째 컨셉으로 인어공주가 돼보기로 했는데요. 확실히 처음보다 여유 넘치는 듯한 소정 씨.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넓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데요.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많아서 이제 고르는 게 일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첫 추억을 만든 거다 보니까 보람찼고 다음번에 애기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 사진 보여줬을 때 애기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든 소정 씨. 모쪼록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또 다른 사진관을 찾아가는 길. 이번엔 어떤 컨셉일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춤추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돌 컨셉 촬영하러 왔어요. 아이돌 컨셉 촬영이라고요? 얼핏 보면 마치 연예인 화보를 찍는 곳 같은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분들의 정체,
진짜 아이돌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것. 화려한 무대 장식과 스모그 효과까지 준비된 이곳. 대체 정체가 뭘까요? 아이돌처럼 다양한 컨셉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일반인 분들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본격적으로 변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메이크업. 6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해준다는데요. 요즘 아이돌 스타일들이 이제 매 시즌마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울리는 걸로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무대 의상도 직접 골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이게 대체 몇 벌이죠? 의상은 한 3,400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 실제로도 연예인 분들에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짜잔! 자, 의상까지 갈아입었으니 정말 아이돌 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다죠? 컨셉의 진심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이크인데요. 이제 더 아이돌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설 시간. 데뷔 임박, 신인 여자 아이돌 보는 듯한데요? 얼굴 하고 귀엽게 좋아요. 최대한 친한 척 해야 돼요. 그럴듯한 포즈까지 더해지니 바로 무대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련된 아이돌 티가 납니다. 오늘 하루 진짜 아이돌 같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이색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It's been so much fun, like creating new memories with my friends. 마지막으로 찾은 한 사진관. 이곳은 정말 평범한 촬영장 같은데요. 여기가 어떤 스튜디오인가요? 이 스튜디오는 이제 30년 뒤의 미래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그 모습을 기록해 드리는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사실은 메이크업을 통해 30년 후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특별한 경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부부. 저희 이제 곧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늙은 모습을 미리 본다는 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2시간에 걸친 준비가 끝나고 남편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는 다빈 씨.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서로의 모습. 너무 고생한 거 아니야? 왠지 모를 울컥함에 한참을 서로 말없이 바라보는데요. 흐른 시간 속 나이가 든 서로의 모습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너무 늙었어? 너무 늙었어. 왜 마음이 아파? 마음 아파. 왜 마음이 아파?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하는 이들. 정말 두 사람의 미래가 이런 모습일 것 같지 않나요? 30년 뒤 미래를 경험해본 오늘. 신혼부부이기에 느끼는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우셨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진짜 할머니가 돼도 계속 예쁠 것 같으세요? 네.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늙을 것 같아요. 예쁘게. 이번 주말 여러분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줄 이색 사진관에서 색다른 하루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활동력의 반하다. 호르반 한림제약.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신협 행복 내비 켜세요. 너 노후 준비 좀 해놨냐? 행복 내비 켜세요. 발로 찼어. 행복 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호구바 신협. Now I wanna try to make it happy, to make it easy. I wanna try. Sing it, sing it, sing it, sing it loud. I wanna take a chance. I wanna try to be happy. You wanna take a chance. You wanna try to be funny. I wanna take a chance. I wanna try to be happy. Chance Chanel.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제.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백종원은 광동 경옥고.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은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적으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네, 동해안과 경남권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해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